안녕하세요. 코리아 PDS입니다. 오늘의 이슈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 관한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을 7천여 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며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사망자는 1,100명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자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브렌트유는 야간 선물장에서 4.7% 갭 상승하며 공급 차질에 의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이 나타날 것인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점에서 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추가 급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아랍 충돌의 흐름을 살펴보고 유가 급등이 제한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충돌 역사 흐름은 1948년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첫 번째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하던 아랍인들은 추방되거나 이주당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석유 메이저들의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되던 시기로 공시가격은 변동 없었습니다. 1956년 2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이 영국 및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나 미국과 소련의 반발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수에즈 운하에서 철군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석유 메이저들의 공시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은 팔레스타인 민병대의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을 선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승리하여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획득하여 영토가 3배 증가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처음으로 석유를 무기화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는 미국과 영국, 서독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급지의 존재와 풍부한 여유 생산 능력 등으로 국제 원유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 시리아 주축의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 점령지를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나 휴전을 통해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으며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사우디가 이끄는 6개 아랍 석유 수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후 국가들에 대한 원유 수출 중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전세계 석유 공급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직후 사우디는 사우디 아라비안 라이트 원유 가격을 3.65달러에서 5.119달러로 인상하고 연말에는 11.651달러로 인상하며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1978년 레바논 침공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PLO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전쟁보다 이란의 정전 불안으로 오펙은 1978년 12월 국제유가를 14.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982년 레바논 침공은 PLO와의 교전 중에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근 20년 동안 남부 레바논을 점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차 오일 쇼크 이후 고공행진 속에 완만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1996년 레바논 전쟁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년 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은 94년 14.7달러, 96년 19.3달러였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을 이스라엘이 공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흥국의 강한 수요 등에 힘입어 강세 국면이 이어졌으며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이 2004년 33.5달러, 2005년 46.8달러, 2006년 61.5달러였습니다. 2008년 가자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를 공습한 것을 말합니다. 국제유가는 여름에 140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했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은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해 공습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아랍의 봄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 정세 불안, 이란 핵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100달러 내외 고공행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충돌은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해 공습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은 20년 42.4달러, 21년 68.9달러였습니다. 추가적인 유가 급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타이트한 공급 상황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공급 차질로 이어져야 하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현재와 같은 전쟁이 직접적인 공급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이란은 10월 8일 늦은 시간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대응은 전적으로 그들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이므로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오펙 플러스 감산 예외국으로 미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던 국가로 과거 중동 지역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통해 공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의 관여 여부가 중요했으나 이란은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의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감산 예외국으로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로 유가 상승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받는 국가로 현 시점에서 이란이 전쟁 개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은 낮습니다. 한편 오펙 플러스 감산을 주도하던 사우디는 10월 7일 미국에게 유가가 높을 경우 내년에 증산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 증산을 둘러싸고 사우디와 미국 간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수교를 지원하는 대신에 상호 방위협정과 우라늄 농축 지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은 미국 주도로 인도, 중동, 유럽을 철도와 해운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철도와 항만 네트워크를 통해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IMEC에서 인도와 유럽을 잇는 핵심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구간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양국 간 수교가 필수적입니다. 전쟁 발발로 미국의 중동 재편 전략이 재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지만 사우디는 성명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적대 행위의 즉각 촉중단을 촉구하며 확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의 속성상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내 수니파와 시아파로 대변되는 이란과 사우디의 국교가 복원된 가운데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고 이란은 전쟁 개입설을 부인한 현재 추가 확전과 그로 인한 공급 차질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코리아 PD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